지금 막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뜨겁고도 무거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 이름만 들으면 왠지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전 파업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줬던 훈훈한 일화에서 유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질서와 여러분의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3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왜 이 법안이 경제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지 그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대와 그로 인한 경영권의 마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식당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합니다. 식재료 값이 올랐으니 우리 월급을 당신이 올려달라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황당하겠죠? 아니, 당신들은 배달업체 직원이지 내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황당한 상황이 대한민국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합법화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가 사용자의 정의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원청 업체는 한 번도 직접 뽑은 적 없는 수천, 수만 명의 하청 업체 직원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이 수백 개의 협력사 직원 수만 명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회의실에 앉아 협상만 하다가 차 한 대도 못 만들고 끝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고유한 권리인 경영권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이죠. 어떤 투자자가 매일같이 시위와 협상이 벌어지는 나라의 기업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결국 투자는 위축되고 기업의 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하청 직원들이 원청 사장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다면 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무력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누구네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 물어내거나 주동자가 더 많이 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이 각 개인의 책임 비중을 일일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아수라장이 된 시위 현장에서 누가 유리를 깼고 누가 기계를 멈췄는지 그 비중을 퍼센트로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건 불법 파업을 해도 개인은 책임지지 마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기업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주주들의 피해와 기업의 도산 위기로 이어집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한쪽의 방패가 되어 다른 한쪽의 심장을 찌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업가라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제 가장 뼈아픈 세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고용시장의 붕괴와 자동화의 가속,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기업 사장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파업 리스크에 시달리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겁니다.
노조 리스크가 적고 법적 규제가 유연한 동남아나 미국으로 떠나는 오프쇼어링이 본물 터지듯 일어날 겁니다. 이미 그런 징후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둘째, 사람 대신 로봇과 AI를 도입하는 겁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노란 봉투를 요구하지 않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동화 공정을 앞당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서 있을 땅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우리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려는 세대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마저 기계로 대체하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결국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아니라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노란봉투법, 취지는 좋습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냉정한 논리와 생태계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한쪽의 권리를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은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뿐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져 경영이 마비되고 불법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 법 질서가 붕괴되며 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일자리가 증발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일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에서 벗어나 이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이해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출근했는데 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혹은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회사가 모두 해외로 떠나버렸다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우는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활발하게 나눠주세요. 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